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지금 외교 문제가 우리는 그동안 2년 동안 여기서 전문가들과 함께 네. 매번 폭망했다. 대한민국 외교 죽었다. 그렇죠. 끝났다 했는데 네.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를 최고의 성과로 또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마련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 출발하죠. 세계로 뻗을래요. 자, 한 분 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김준형 당선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바쁘시지요? 네, 많이 바쁩니다. 예, 우리 당선자님도 독도에 가셨나요? 아니요, 가고 싶었는데 전 빼고 가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조국 대표 혼자 가셨어요? 아, 이게 원래 자꾸 라인하고 얘기하는데 4주 전에, 아, 3주 계획돼 전에 있었어요? 예, 계획돼 있었는데 네. 이게 딱 맞아 떨어진 아, 그게 건데. 와, 기가 막혔네. 이게 라인 때문에 한 거 절대 아닙니다. 제가 아, 원래 확실히- 가려고 그랬는데. 예, 예. 오. 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타이밍이 기가 막혔네요. 그러니까요. 분노가 막 진짜 막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데 딱 그러니까요. 간 거군요. 네. 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방, 외교, 천공 전문가 김종대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모르는 게 없습니다. 네. 저 김종래입니다. 와, 이발 너무 깔끔하게 하셨다. 확 밀어버렸어요. 예. 밀어. 아, 밀어. 예. 아, 너무 깔끔합니다. 뭐, 심지어 잘생겨 보입니다. 아, 그래요? 예. 제가 그게 또 꼭 관리 심지어가 좀- 들어가야 됩니다. 아, 심지어. 아, 저는 좀 관리만 하면 관리를 안 했어 그동안. 와, 예. 심지어 잘생겨 보입니다. 예, 예. 뭐 심지어는 무슨 삐지셨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통 김희교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그 외교에 대한 이야기에 앞서서 네. 중동만 잠깐 짚고 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스라엘 하마스 이거 이제 협상만 잘 되면 끝난다. 뭐 이런 얘기까지만 저희가 다뤘었는데요. 그 이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끝났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예, 지난 7일부터 라파 지역 가자지구 남부에서 이스라엘군의 공세가 시작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열흘이 좀 안 됐지 않습니까? 네. 우려했던 대로 상당히 사태가 안 좋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안 좋아요? 예, 자 라파는 이집트와 가자지구가 통하는 통로죠. 네. 거기에 검문소가 있잖아요. 여길 장악해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음. 그러자 이집트에서 발끈했는데 굉장히 의미심장한 경고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라파를 계속 이렇게 공격하면 이스라엘과 이집트 간에 맺어진 평화 조약이 있다고. 이게 중동 평화의 초석이란 말이에요. 아, 여기 초석입니다. 그 효력이 정지될 수 수십 년 있다. 된 거죠. 와, 이집트가 그 얘기했어요, 이번에? 예, 이걸 공식적으로 경고하고 아유. 전달했어요. 점점 그러니까 커지네. 이게 라파 점령이 지금 이 중동 평화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걸 이집트가 경고하고 나섰다. 네. 요거 첫 번째고, 두 번째인데 지금 미국의 국무장관이 곧 바뀌어요. 지금은 블링컨 국무장관이에요. 네. 그런데 후임으로 지명된 사람이 커트 캠벨, 커트 그 캠벨. 백악관 조정관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인준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네. 이 두 사람이 똑같은 말을 했어요. 이제 이 라파에 진입하는 것을 보고서 하마스를 괴멸하겠다는 이스라엘의 작전은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니들 라파에 진입한 이유가 그 하마스가 아직 거기서 준동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맨날 하마스 괴멸이라 그래서 하지 말라는 짓을 또 했는데 하마스 괴멸은 불가능하다. 대체 세력이 없는 한. 이래가지고 오히려 이걸 경고하고 나섰는데 네. 이스라엘의 전쟁 목표 자체가 성립 불가능하다고 지금 미국이 선언한 거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자, 그럼 이제 이스라엘의 입장이 중요하겠네요. 이스라엘은 마이웨이죠. 손톱으로라도 싸우겠다 했잖아요. 손톱으로라도 예, 싸워. 이렇게 돼서 계속 이렇게 어떤 그 미국하고의 불협화음이 나니까 미국 지금 콜롬비아 대학을 비롯한 대학 미 전역에서 반전 네. 시위가 베트남 전쟁 양상으로 가고 있다. 이게 바이든한테 지금 굉장히 치명타가 되고 있어요. 연말 대선에. 네. 아, 그럼 좀 이런 세게 나오라 상황이거든요. 그래요. 바이든 좀 하나만한 얘기 좀 그만하고. 그러니까 맨날 양다리 걸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국제 여론 눈치 보고 이스라엘 눈치 보고 이러면서 또 콜롬비아 대학에서는 강경한 진압이 있었어요. 저기 시위
철거하라 그랬는데 철거 안 하는 학생들을 컬럼비아 대학에서 집단 무기정학을 때려버린 거예요. 난리 났겠네. 이래가지고 난리 나서 교수들까지 가담하고 지금. 교수들이 어디로 가담해? 학생 편으로요? 학생 편으로 상당히 가담했는데 이 중에는 원로 중에 과거 베트남 전쟁 반전 시위했던 원로도 일도 있다고. 그러니까 60년도, 68년도 이때 얘기 아닙니까? 이게 50년 가까운 시차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그래서 세대가 통합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 미국 대선, 그다음에 중동 평화의 어떤 근간이 흔들리는 문제, 네. 이런 것들이 이 라파의 이스라엘의 지상군 공격으로 인해서 이렇게 미국의 국내 정치까지 또 중동 평화에까지 확산되는 매우 악화된 상황이다. 요 점을 알려드립니다. 네. 참 이 소식은 들을 때마다 미국 대학생들 참 그래도 의식 있다. 그런 생각이 계속 드네요. 그럼요. 네, 저 먼 나라의 그렇죠. 전쟁에 대해서 네. 본인들이 희생을 감수하면서 목소리를 낸다는 거. 참 멋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미국의 그 전역에 있는 대학으로 그 시위가 확산이 확산이 되고 됐다. 있어요. 그러면 바이든은 지금 밀리는 형국이다. 그러니까 이때 비교되는 게 1968년에 미국의 존슨 대통령이 더 그레이트 아메리칸 그레이 소사이어티 위대한 사회 프로그램을 들고 나와가지고 상당히 인기 있는 대통령이었는데 베트남전을 지지했어요. 그래서 재선 출마가 좌절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여론이 바이든도 너 똑바로 못하면 존슨의 길을 걸을 수 있어. 이러면서 그때 68년도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개판된 거 알지? 자꾸 이렇게 갈 거야. 이런 압박 여론과 네. 한쪽에서는 더 강경하게 학생을 진압하라. 네네네. 이 사이에 끼어버린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이든한테는 대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민주당 편이었잖아요. 네. 그 내부에서 반발이 일어나는 거니까 곤혹스럽잖아요. 더 곤혹스럽죠. 여기를 놓고 트럼프는 그 강경 진압을 놓고 이 beautiful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공권력 사용을 해서 그냥 확실하게 쓸어버려라. 진압하는 쓸어버리라는 식으로 얘기해요. 학생들을 트럼프는. 그러니까 이걸 또 정치적으로 이쪽 지지파들을 또 의식해가지고 그렇게 학생들을 강경 진압하는 것을 뷰티풀하다고까지 얘기를 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올해 그러니까 이런 걸 들으면 진짜 그래도 바이든이 난 것 같기도 해. 아니 이러기는 어정쩡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게 미국 올해 대선에서 가장 큰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 이게 바로 이 전쟁에 대한 어떤 태도와 이런 어떤 이스라엘 것 문제가 그렇죠. 대선의 최고 이슈로 떠올랐다. 부각되고 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코가 지금 석자입니다. 네네. 우리 코가 진짜 우리 이야기를 해야 석자입니다. 되는데 이 라인 이야기는 저희가 좀 많이 다루긴 했습니다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마디씩 좀 듣고. 그거 갖고 기자회견 하시지 예, 않았어요? 원래 지금 당선자. 우리가 사실 제일 먼저 픽업해가지고 등장시켰고요. 네. 그보다 지금 훨씬 더 확장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노조 성명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네이버 노조. 네, 네이버 노조가 우리나라 실제로 저랑 이혜민 당선자하고 이렇게 내부적으로 얘기해 보면 여전히 경영은 그러니까 일본에 있으니까 경영은 소프트뱅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기술 지원을 우리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 플랫폼 자체의 기술을 던져줄 뿐만 아니라 이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고용 불안도 동시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우리 성일광 교수님을 잘못 발음해서 성일종이라고 얘기해서 지금 다시 한번 사과하고 싶은데요. 예전에. 예, 이분 히로시 또 히로부미 찬양했던 분 아니에요. 맞아요. 성일종이 그렇다는 그렇지. 거예요. 아니 성일종. 그러니까 이거 라인 문제 가지고 독도를 갈만한 일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사실 요거는 이제 이번에 그 조국 아니었습니다만. 대표가 독도를 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성일종 당선자가 라인 사태가 독도 갈 일이냐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사실관계도 틀릴 뿐더러 네. 이번에 인식이 뭐냐면 지금 정부의 여당의 인식인데 이거는 실제로 정부 이게 만약 소프트뱅크랑 라인 우리 네이버가 붙었다라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 거죠. 근데 일본에 그렇지. 정부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게 핵심이야. 그러면 우리도 들어가서 일본 정부를 비판해야 되는데 그렇죠. 자꾸 네이버만 만나고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오염수 할 때 우리 어부를 만나고 있잖아요. 말이 안 된다. 오염수 방출을 했던 일본 정부를 만나지 않고 어부를 만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네. 그리고 제가 조금 의심하는 거는 이미 뭔가 팔아라는 압박처럼 해결점을 탈출구를 찾고 있는 것 같거든요. 왜냐? 빨리 좋은 값에 팔고 나오는 게 좋다든지 일본은 포기하고 동남아라도 챙겨야 된다든지 이런 담론들이 과연
실제로 이걸 반대하는 네이버 측을 압박하는 담론일 수도 있어요. 그쪽으로 가이드라인 마치 당연하죠. 예, 그런 것들이 이미 기울고 있다. 아. 일본의 공세에 기울고 있는 것에 제가 아주 분노를 표시합니다. 사실 이건 하나로 이건 대한민국 뒤집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기업 뭐, 예. 한 기업의 이해관계와 국가의 이해관계는 같은 부분이 있지만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는 뭐 10조에 판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네이버 입장에서는 그런 것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이번 라인 사건으로 정부는 심각한 문제들이 노출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가는 앞으로 100년을 봐야 돼요. 그럼 뭘 봐야 되냐면 이 지금 두 가지 핵심의 문제가 걸려 있는데 하나는 데이터 주권 문제가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수집하는 데이터를 과연 그것이 일본이 한국 기업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가져와야 된다는 논리를 펴잖아요. 네. 지금 미국에서도 그런 논리가 나오고 중국에서도 논리가 나오는데 네. 우리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이제 정리를 해야 돼요. 앞으로 계속될 문제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업한테 맡겨두겠다는 맞습니다.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네. 정부가 앞장서고 기업이 도와줘야 되는 시대고 그렇습니다. 이미 열렸는데 우리 정부는 태평성대 시대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네. 또 하나는 네이버가 플랫폼 기업이에요. 그렇죠. 플랫폼 시대거든요. 네. 지금은 산업 시대를 넘어서 플랫폼 시대고 이 모바일 시대에서 이 플랫폼 기업은 생명줄입니다. 그렇습니다. 산업 시대의 경부선하고 같은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 라인은 우리나라가 돌아보면 플랫폼 기업으로 글로벌화되어 있는 그 유일한 거예요. 진짜 유일하지. 그 유일한 겁니다. 근데 이걸 정부가 내몰라라 하고 마당에 팔아버린다면 앞으로 우리는 이 반도체 이후의 먹거리를 뭐로 가지고 먹고 살지에 대한 생각조차도 없는 겁니다. 네. 핵심은 이런 두 가지 사안이 있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걸 자꾸 뭐 반일 정서에 기대지 말라라고 하는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반일 정서가 아니고요. 우리나라 기업을 일본이 이상한 이유로 뺏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이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네. 더 중요한 것은 이걸 지휘하는 총무성 뒤에 우리가 아직도 전혀 청산되지 못한 일본의 제국주의적 속성, 즉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속성을 가진 일본의 우익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것을 일본 정부가 청산해 주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가 바라는 가치 외교라는 것은 불가능해요. 네. 근데 우리는 가치 외교 타락만 하고 일본을 더 자극하지 말아라는 소리만 하는데 네. 그렇다면 일본 우익의 총무성을 전기지휘하고 있는 일본 우익들은 누가 상대할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대응을 세워야 됩니다. 네. 만약에 중국이 네. 우리나라 기업을 이런 식으로 먹으려고 해. 그때 우리 정부가 나서서 반중 정서를 얘기하면 안 된다고 말 안 할 거 아니야. 그때는. 우리가 더 조장하겠죠. 아니 그렇잖아. 롯데 철수할 때 그런 문제 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해. 이 진짜 나는 진짜 그러니까 이해가 난리가 안 갑니다. 이 상황 예, 자체가. 여기에서 저는 일단 집에 갈게요. 그럼 진짜 내가 못 견디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해되는 맥락은 좀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이건 일본의 반중 정서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건입니다. 네. 자, 국내 라인의 서버는 국내 네이버에 있어. 네. 근데 이 네이버의 정보가 중국 기업에 유출됐다는 게 일본 측 주장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먼저 그 일본 측에서 노렸던 것은 자본구조 개선이라는 경영권 탈취 이전에 한국에 있는 서버 자체를 일본으로 가져가겠다는 거였어요. 네. 그런데 네이버가 답변서를 냈는데 그런 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2년 걸린다. 이걸 어떻게 서버를 하루아침에 글로 옮기냐. 네. 다양한 기술적 문제가 생길 거 아니냐. 이러니까 2차 행정지도가 내려왔는데 그때 자본구조 개선이 네. 나온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기술에 대한 통제권과 서버에 대한 관리권을 다 가져가기로 마음 먹었는데 그 이유는 중국으로 넘어간다 이거예요. 네. 이것 때문에 시작이 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악화가 됐는데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왜 이걸 좀
당당하게 대응을 못하냐. 아시다시피 이 정부 들어와서 한미일 또 한일 관계 정상화라는 것 속에선 안보 협력이 최우선이고 네. 그 안보 협력의 상대는 중국이고 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협력이 사이버 안보 협력이에요. 네. 지금 한일 간에 가장 많은 정보 교류 회의 또 여러 가지 뭐 공동 훈련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별도의 양해각서를 맺어가지고 네. 한일 간의 이 정보 어떤 보호랄지 사이버 안보에 대한 거는 아예 작년부터 무지한히 많이 벌려놓은 문제가 됐는데 상대가 중국이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논리에 말려드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탈중국을 외쳐온 정부고 또 이념과 가치 외교를 해온 정부다 보니까 저 중국으로 정보가 넘어간다 이러면 이거 안보 문제야. 이제 안보도 경제야. 근데 일본이 그 얘기를 해? 그거 우리가 주장하던 프레임 아니야? 이러면서 대응력이 약화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럼 만약에 얘기가. 이번에 그 정보가 네. 예를 들어서 네. 미국으로 넘어갔다고 만약에 일본이 주장했어. 그러면 우리 정부의 입장이 달랐을까요? 전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는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 저번에 문재인 정부 때 우리 반도체 소재 장비를 소부장을 우리한테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할 때도 논리가 네. 보완이었습니다. 안보상으로 맞습니다. 이 기술이 한국에서 북한이나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그 논리였어요. 그렇죠. 저 사람들이 지금 이 우리한테 대해서 경제적인 이 디지털 철회 장막을 지금 세우고 있다고 보는데 네. 중국에 대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 한국을 두들겨 패고 있는 거라 이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네. 저는 이거보다 조금 더 심각한 게 이걸 다 놓치고 있는데 이게 11월에 나왔단 말이에요. 네. 네네. 지금 정부가 갑자기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니까 우리 사실 11월부터 만났다 그러는데 그런 흔적이 없고요. 11월 그다음에 3월에 1차 행정지도 왔고 최근에 2차 행정지도가 왔잖아요. 네. 이게 보고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러니까 국정원이나 외교부에서 이 사태를 모를 리 없었고 이 문제를 대통령실에 가져갔을까요? 안 가져갔을까요? 당연히 가져갔겠죠. 이거 만약 안 가져갔다면 외교부하고 국정원 문제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가져갔는데 이거 역시 무시됐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괜히 일본 문제 건드리지 마라. 이미 일본한테 저자세 외교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커질 걸 누가 덮었냐? 일본은 계속 까발리고 있고 한국 정부는 덮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게 더 문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최근에 그 대법원이 북한에 해킹당했다는 뉴스가 터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난 그것도 어떻게 북한인지 아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되게 흔적이 안 남는데. 아. 그러는데 북한의 해커 그룹에 넘어갔다 뭐가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 중국이나 북한 위협론이 미국이나 한국에서 이게 사람들을 얽어매는 프레임이 뭐냐면 우리 정보 다 빠져나가요. 항상 그래요. 네. 틱톡도 그 논리로 퇴출당하고 맞습니다. 있는 네. 겁니다. 우리 정보 다 넘어가. 네. 이제 철회 장막을 세워야 돼. 이래 디지털 분리거든요, 이게. 이런 맥락에서 이게 나오니까 윤석열 정부가 이런 논리에는 대응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종속이 되고 예속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익, 기업의 이익보다도 그 사람들이 그리고 있는 그 안보 논리에 스스로를 갖다가 발목을 잡고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네. 미국에서도 안보 논리로 틱톡을 뺏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의 대응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우선은 여기에 대해서 전 국가적으로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중국에 있는 예를 들어서 그 기업들 예를 들면 중국에 있는 미국 기업? 미국 기업들 네.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도 네. 그 기업들의 문제를 똑같이 다루겠다라고 선포를 해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싸움 과정에서 사실은 트럼프 때 틱톡을 뺏어 올려다가 실패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시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음. 그 결론은 아직 중국 이 틱톡은 모릅니다. 틱톡은 자기네들이 할 일은 다 했어요. 그러니까 방금 지적하신 그 기술 베이스를 전부 미국으로 옮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은 안보를 핑계로 뺏으려고 하는데 이런 일들은 미국에서도 앞으로 일어날 거고 그렇겠죠. 세계 각국에서 일어날 거예요. 그렇죠. 문제는 우리 정부의 태도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아니 더 나아갔죠. 근데 예. 하고 있는 대상을 보십시오. 제가 처음 이야기하는 게 일본을 향하지 않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네이버를 향하고 있고 비판하는 야당을 향하고 있잖아요. 예. 일본을 향해 가지고 비판을 해야 되는 거 안 하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총무상이 또 히로부미의 손자라는 게 우연이겠지만 우리한테 던져주는 의미가 남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독도도 우연의 일치로 지금 조 대표가 갔지만 네. 이거 사이버 영토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걸 역사의 반복이라는 측면에서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는 게 이 정부의 성격이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바꿨어요. 이거는 기업 문제가 아닌 거의 매국 정권이다라고 네. 강하게 규탄하고요. 제가 이거는 여기서 꼭 말하고 싶은데 제 성명서 중에 한 줄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결코 라인을 일본에 넘길 수 없다. 혹시 일본이 윤 대통령을 넘기라고 하면 생각해 볼 수 있다. 아니 그 제가 성명 난 겁니다. 아, 대통령을 일본에 넘긴다고? 성명서를 제가 써서 밝힌 겁니다. 너무 세. 그렇잖아요. 우리 라인은 못 넘긴다. 아니 윤 대통령 좋아할까요? 어떻게 내 마음이 이래? 와 나 그냥 일본은 무방 상태에서 아름다운 깜짝 놀랐네. 제가 판교 우리 IT밸리 가서 했더니 뭐 거기서 모인 분들이 빵 터지긴 했어요. 아니 너무 세. 아니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랬죠. 아, 가능하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거. 깜짝 놀랐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조국 대표가 독도가 방문하고 나서 네. 일본 관방장관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독도는 국제법상 명확하게 일본의 맞아요. 영토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 대통령실이 나서야지. 안 나서고 있는 게 나서잖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왜 지금까지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 아니 일본의 관방장관이라 하면 우리로 보면은 그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우리 대통령실이 나서야지. 너네 지금 뭔 소리 하는 거냐고. 행정안전부와 비서실장을 겸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관방장관. 아니 그러니까 그럼 최소한 우리 대통령실은 나서야 될 거 나서야죠. 아닙니까? 나서야죠.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얘기했기 때문에 싫은 건지 정말 일본을 그렇게 얘기하는 게 싫은 건지. 아니 조국 대표가 거기 왜 들어갑니까? 지금 우리 영토를 지금 갖고 가겠다고 하고 앉았는데. 그러니까요. 와 아직까지 안 나선 건 확실합니까? 아직까지 안 나섰어. 2시까지는 안 나선 건 네. 제가 확인했는데. 네. 아직은 뭐 소식이 안 들립니다. 그럴 땐 또 아주 또 천천히 하네. 아 일본에 대해서는 무조건 천천히 하고 소프트하게 하고 있다니까. 뭐 MBC한테는 그렇게 그 화를 막 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야당에 대해서는 그렇게 화내는데 또 이건 또 가만히 있어. 우리 영토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참 이럴 때는 속 편하고. 참 너무 힘드네. 죽겠습니다, 아주. 뭐야 시간 다 지났네. 외교 윤석열 아니, 뭐, 대통령이 좀 말한 더 외교 아시죠? 성과에 네. 이 팩트 체크를 좀 할까 했는데 네. 그냥 열어두고 한 분씩 아. 간단하게 좀 넓게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이 방송을 지금 이 시간에 이 중요한 방송을 거기에 할애해야 될 게 뭐가 있었나 싶을 만큼 기자회견. 귀에 걸리는 이야기가 없었어요. 아니, 한마디 근데 그러기에는 외교 성과를 굉장히 힘주어 자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구체적인 팩트도 없었고요. 예. 그래서 뭐라고 딱히 구체적인 거 끄집어내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비판할 게 없었는데 한마디로 제가 이 기자회견을 쭉 보면서 생각난 책이 하나 있어요. 미국 레이 항이라는 역사학자가 쓴 책인데 1587년 그에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책이에요. 네. 레이 황이 지은 1587년 그해 아무 일도 없었다. 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요점은 뭐냐면 이제 저 만력제 통치 시기인데 저게 만력제가 명대의 마지막 황제입니다. 네. 그리고 청이라는 여진족에 국가를 넘겨주게 되는데요. 넘겨준 이유를 이 작자는 한마디로 설명을 합니다. 그게 뭔가 열심히 실수를 하고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때 해야 될 일을 안 해서 나라가 넘어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미 만리장성 밖에서는 여정 중에 헌기하고 있고 막 다른 세계가 생기고 있는데 그 중요한 시기에 이 양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 왕위 개성 문제에만 신경을 쓰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기자회견에서 보인 윤 대통령의 특색은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거야. 내 후일만 도모할 거야. 라는 것밖에 저는 읽을 수가 없어서 나라가 정말 걱정입니다. 네. 그 한중 관계에도 윤석열 대통령 문제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보십시오. 5월 말에 지금 한중일 삼국 한다고 해서 지금 일본에서만 계속 이 날짜까지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까지 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조태열 외교장관이 가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5월 26일 며칠 남았습니까? 네. 열흘 조금 더 남았나요? 예. 할 수 있을지 모를 정도로 한국은 얘기에 함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개최국인데. 사실 한중일은 지금까지 일본과 미국에 편향됐던 외교를 돌릴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할 생각이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하더라도 예.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개최를 해야 되는 건데 예. 굉장히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적극적으로 중국을 설득하고 오히려 일본에서 계시다 요미우리 교토통신이 한국에서 5월 26일에서 27일 한다. 라는 게 일본에서 나오고 있어요. 일본이 개최국 같다. 2주도 안 남았잖아요. 2주도 안 남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국은 차가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나서야 되는데 네. 아무것도 안 해요. 지금 조태일 외교부 장관이 간 건데 네. 우리가 물 밑에 이때까지 외교 상황이 있었다면 자신 있게 발표할 텐데 우리도 미적거리다가 실제로 날짜를 정해놓고는 이게 합의가 안 된 상황이라 오히려 외교장관이 가가지고 마지막 그걸 하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이 너무 늦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작년 원래 12월에 하기로 했던 거를 우리가 외교장관 부산에서 하면서 왕이 장관이 외교장관이 저녁도 안 먹고 가버렸잖아요. 예. 그 지금 오늘 나오는 거 보니까 대만 문제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대만 문제에 대해서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얘기를 오늘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번도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는 원칙을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니 지금 모르겠어요. 대중 무역 적자가 지금 너무 심각하거든요. 그렇죠, 심각하죠. 180억 달러인가 뭐 그렇다고 네, 하잖아요. 이 한중일 풀어야 돼. 한중일 삼국 정상회담을 만든 사람이 아베입니다. 아베. 아. 그러니까 아베조차도 소위 서구 중심의 외교만으로는 일본의 문제를 풀 수 없다고 생각해서 중국을 낀 이런 소회담을 개최하려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오던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지금 그 4년 동안 개최를 못 하고 있는 건데 아마도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개최는 할 것 같은데 그렇겠죠. 아직도 조태일 외무부 장관이 가서 개최 날짜에 대한 소식이 지금 이 시간까지도 안 나오고 없어요. 있어요. 그럼 결국 이렇게 손익계산서가 지금 계속 안 맞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외교 능력이라는 것이 방금 저 MC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중 수지가 이렇게 나빠지고 있는데도 큰일입니다. 뭘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이 바닥인 네. 거겠습니다. 지금 무역 적자 심각하다. 너 정신 네. 차려라 임마. 180억 달러 적자 이 자식아. 매번 우리나라가 어릴 때부터 우리가 들었던 게 뭐야? 중국에서 우리가 다 돈 남기고, 벌어서. 그리고 뭐 딴 데서 이렇게 미치는 거 중국에서 다 그렇죠. 메꾼다고 네. 매번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진짜 중요한 나라잖아. 중국에서 믿죠 이제. 180억 달러 이놈아. 나한테 말을. 자, 나도 화났어 지금. 한미일 지도자 3명 지지율 다 합쳐도 100%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큰 변화가 있을 거니까. 기시다가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보다 지지율이 더 낮지 않아요? 아니 거기가 이제 20%대라서 10% 우리가 가끔 10% 10%대도 됐었고 그래서 우리가 저건 나아. 윤석열 대통령보다 심각하다 이랬거든. 그런데 그 뒤를 윤석열 대통령이 20%로 떨어져 줘서 네. 엎치락뒤치락 하는 비슷하게 거예요? 간 거예요. 이게 비슷하게 동률로. 나는 그거 보면서 기시다는 좀 억울할 것 같아. 최소한 우리와의 외교는 기시다가 진짜 잘하지 않나? 가져간 게 많잖아 거기는. 진짜 다 그래도. 가져갔어. 그래서 우리가 50%대까지 올려줬었다니까. 근데 그걸 그런데 뭘 국내 했길래 정치 때문에 까먹어. 떨어지는데 윤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기시감이 들잖아. 기시다를 저랬단 말이에요. 무리하지 아니 저기 합쳐봤자 100%가 아까 제가 합쳐자. 가시면 합치면 40% 넘잖아요. 그래요? 가져가시라고. 일본이 라인은 가져가지 말고. 둘이 합쳐도 50%가 안 돼. 둘이 합쳐도. 네. 어. 알겠습니다. 이 뭐 웃을 일이 아닙니다. 네네네.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자랑했던 그 외교 성과를 팩트로 그냥 탁탁탁 하려고 했는데 뭐 그렇게 할 게 없다고 하시니까 그냥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그래도 고맙습니다. 예. 네. 네. 뭐 심지어 고맙고 그래도 고맙고. 나라가 지금 엉망 아닙니까? 힘이 안 납니다 이거. 네. 예. 당연히 고맙죠.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